알아두면 쓸모있는 에너지 분야 주요 이슈를 쏙쏙 모아 쉽고 재미있게 브리핑해 드립니다. 에너지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요. 이르면 오는 10월 이전에 하위법령 초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존 7, 8년 걸리던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해상풍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의 권리 보호와 보상 방안을 포함해 업계의 관심이 높은데요. 특히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의 특별법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사업자 재평가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업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정한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도 담길 전망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도 REC 가중치 방식에서 입찰 조건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해상풍력 사업의 방식과 절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초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해상풍력 사업의 본격화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정부가 앞으로 약 800조 원 규모로 커질 탄소 포집, 활용 기술, 즉 CCU 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연구와 대형 실증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CU 기술은 산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용한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탄소 중립은 물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특히 이 기술은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철강같이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서 꼭 필요한 기술로 꼽히고 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단기적으로는 CCU 분야를 집중 연구하는 중점 연구실을 운영하고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과 연계한 대형 실증 사업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인데요. 특히 초기 시장 형성의 단계인 만큼 정유화학, 시멘트, 철강, 발전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을 중심으로 실증 사업을 집중 추진해 초기 성공 사례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을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외에도 CCU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과 인증제도 같은 법적,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한걸음인 CCU 기술 산업화에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나섰는데요. 이번 이니셔티브가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확실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저탄소 에너지원이 차지한 비중이 40.9%를 기록했는데요. 청정에너지 성장을 주도한 건 태양광 발전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력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면서 474TWh의 전력을 추가로 공급했는데요. 전체 발전 비중도 약 7%에 육박하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이상고온 현상으로 냉방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석연료 발전량도 함께 늘어났고
이에 따라 전력 부문의 탄소 배출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보고서는 이 같은 화석연료 발전 증가가 기후 이상 탓이었으며 앞으로 청정전력의 확대 속도가 수요 증가를 충분히 따라잡아 화석연료 발전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AI와 전기차 같은 신기술의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늘고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속도가 수요 증가를 웃돌아 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청정에너지 성장세가 뚜렷한데요.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증가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했고 인도의 태양광 발전 설비도 1년 사이 2배로 급증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희망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태양광을 비롯한 청정에너지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부터 고민하죠. 프랑스의 작가 생텍쥐 페리는 이런 생각을 전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참 인상 깊은 말이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지시나 역할 분담이 아니라 비전과 설렘이라는 걸 알려주는 말인데요.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꿈꾸게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지금의 당신은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다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야기와 방향이 누군가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가슴을 뛰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막연한 지시보다 함께 가슴 뛰는 방향을 그려보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바다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 상상이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의 서부발전 에너지 브리핑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